저는 오늘 시회장님 발표를 들으면서 저희 유 원장이 녹화를 해서 저희가 좀 주면 참 좋겠다. 워낙 그 인문이라는 하고 있었고, 저 체계적으로 잘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신장군님하고 또 우리 이대사님하고 보니까 참 목소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새로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 대표님도 상당히 목소리가 좋다고 이 목소리도 상당히 그 관장국의 중요한 파트를 형성한다고 보는데 같이 발표하게 돼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북한 대응 방법을 얘기하면서 타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제가 항복이나 불복이라는 말을 못 써서 그랬지. 결국 사실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나는 항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서울에 그 핵무기를 받아서 너 며칠만 죽을래? 나는 항복하려고 어떻게 하냐? 네. 지금 현 정부가 하는 게 그 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사실. 근데 그것도 사실 우리가 예외로 놓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기 계시는 자유진영분들은 다 이제 나도 숙청당하고 하겠지만 우리도 어쨌든 우리 민족은 이어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까지 저는 현 상황이 절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핵무장에 대해서 별로 사실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대사님과 조금 다르게 저는 이제는 핵무기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당연히 그런 만난이 예상됩니다. 그 만난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 저는 사실 우리 과학자들 항상 그런 얘기해요. 큰 소리 치지 말고 6개월 만에 만든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만들어 와봐라. 그렇게 쉽다면 연구실에서 만들어 와봐라.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1년 내에만 진짜 수십 개를 만들어낸다면 한번 해볼만 하다. 사실 이제 저희들이 경주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한 2년치는 원자력 발전소 가동된다고. 1년 내에까지 우리 과학기술이 있다면 자 만들어서 한 20개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우리 안 만든다. 그리고 다시 이제 여러 가지 한미동맹을 다시 복구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저는 우리가 미국에 대한 카드 차원에서 핵무장 해야 된다. 저는 이거는 반대합니다. 이제는 그 시기가 지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옛날에 정모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판도 하는데 계속 미국 조화에 가서 우리 핵무장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를 더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사실 우리 핵무장 잠재력은 더 어렵게 됐습니다. 저는 진짜 소리 없이 어떤 사냥개가 소리 없이 준비하고 소리 없이 결정해서 진짜 단호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토론을 해야지 그냥 미국한테 카드 제시하는 이런 거는 저는 안 된다. 사실 그런 진짜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가진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있을지 그게 제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핵무기에 버금가는 소프트 핵무기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소프트 핵무기가 뭘까? 여러 가지 제 생각에는 우리 신장국 같은 사람도 소프트 핵무기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의 핵무기를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 목소리를 내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핵무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이 할 일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등용하는 겁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고 싶은 생각이 더 크지만 저 사람이 진짜 우리 북한 핵을 없애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추천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북한 핵이 제일 강력한 위협이다 그러면서 내가 국회의원 되고 내가 잘되는 게 최고야. 그런 사람 필요 없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진짜 북핵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진짜 소프트 핵무기를 찾아서 우리 정치권에서 진짜 그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가 보니까 이게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메기하고 같이 사는 어떤 물고기와 같아요. 외부적으로 보면 진짜 중국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될 수도 있는데 끝까지 하여튼 중국이 역사와 똑같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면서 언제든지 이제 병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이지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반도만 봐도 이제 북한이 그죠? 서로 남북한 잘 지낼 수도 있는데 끊임없이 너희들 조금만 그 방심하면 바로 이제 그 공격하게 되는 그런가. 또 남한 내부에도 우리끼리 참 관계를 잘할 수도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 내부에서 우리 체제를 이상하게 만들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핵으로 우리가 계속 분발하게 하는 그 자극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우리는 굉장히 힘들게 노력하지 않으면 현실을 극복해야 어렵다는 그런 분명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신장군의 이 의견에 다 동의하면서 전술 핵무기 배치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장점을 갖고 조금 요약을 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읽어보시면서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그걸 좀 표시해주고 또 다만 핵 공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달라요. 저는 미국이 핵 공유를 안 해줄 뿐만 아니라 그건 조금 이제 비현실적이다. 어쨌든 미국이 자기가 혼자서 쓴다고 그러든 또는 뭐 우리하고 같이 쓴다고 그러든 어쨌든 한반도 핵무기가 있는 게 중요하다. 근데 전술핵무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이 대사님은 위력이 작은 무기라고 그러는데 사실 전술핵무기에 관해서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없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옛날에 갖다 놓은 것은 뭐 소형 핵무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 이제 포탄으로 쏘고 뭐 이제 제일신보다 조금 강한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럽에 배치되어 있는 건 여전히 100kg 이상의 큰 다만 사거리가 짧고 비행기로 실어간다는 게 다른 부분입니다. 결국은 우리한테로 보면 전략 핵무기고 북한의 핵무기와 동일한 현태. 그러니까 미국의 핵무기를 우리한테 갖다 놓은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 핵무기를 계속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성이 굉장히 강해지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 평양적으로 김정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역만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 억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보면 참 좋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갖다 놓을 것인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도 한 번도 부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매티스도 핵무기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지 부정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합리적인 그 대안 중에 하나로 일본에 갖다 놓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일본하고 안보 협력만 한다면 일본에 갖다 놓으면 우리 비행기도 거기 있고 일본 비행기도 있고 왜 우리는 일본을 그렇게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일본은 어떻게 해도 안 돼. 우리 생명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본에 갖다 놓는 한국으로서는 한국에 갖다 놓는 너무 부담돼요. 사실 옛날에는 북한이 미사일 사거리나 정확도가 좋지 않았지만 군사 정도 옛날처럼 갖다 놔서 다 올려타겠다 하거든요. 사실 제일도 정도면 이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면 생존이 높아질 수 있는데 제일도 배치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일본이라는 게 매우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고 미국도 오케이 할 수 있고 일본도 오케이 할 수 있고 우리도 오케이 할 수 있고 동일하게 우리 비행기를 거기 갖다 놓는다면 북한도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 있다. 이게 제가 하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관련해서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제가 계속 강조하면서 논문도 쓰고 아마 일본과의 안보협력 필요성에 대해서 논문을 쓴 사람 저밖에 없을 겁니다. 전부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핵무장을 위해서도 일본과의 협력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본은 50킬로톤 정도, 50킬로톤 정도의 50톤이죠. 5만 킬로그램, 50톤 정도의 이 플루토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 만드는데 한 5톤, 5kg이 든다면 사실 10,0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갖고 있습니다. 협력만 한다면 상당히 북한한테 협박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한테 협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장군도 얘기했지만 북한 수뇌부를 어떻게 하면 이제 뭐 사살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저희들 생각하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죠. 제가 생각한 건 화학무기. 너무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화학무기. 화학무기는 사실 농약 갖다 뿌리는 화학무기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은 우리가 안에 물질을 2개를 다 언제 결합을 하면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있다고 생각한 그 지역에 강력한 화학무기를 살포해버리면 끝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생화학무기.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거를 한번 이해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첨단 무기도 뭐든지 이용을 해서 김정은한테 너가 만약에 핵 발사의 결정을 내리는 순간 우리는 바로 너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만 북한이 핵무기를 공격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과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거는 조금 이 대사에 조금 생각이 나는데 우리는 북한하고 너무 근접해 있어요. 만약 북한이 서울을 핵무기로 공격을 한다 그러면 공중에 우리 이 탐지 레이더가 보기도 전에 떨어집니다. 왜? 탐지 레이더는 우리가 산이 많잖아요. 그죠? 직선 보고 위로 올라가야 돼요. 지금도 제 기억으로 북한에 있는 게 100초 정도 떠야만 볼 수 있습니다. 개성에서 또는 뭐 휴전선 근처까지 이동해서 그냥 짧게 쏴버리면 우리가 보기 전에 바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SM-3에 대해서도 사실은 미사일은 말이죠. 워낙 빠르기 때문에 뒤따라가서 맞추는 게 아닙니다. 원래 미사일이 20 내지 30마하로 가는데 그것도 다른 여기 미사일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미사일, 탄도미사일은 그렇게 빨리 가지만 순항미사일은 그렇게 빨리 못 가고 그래서 미사일은 오는 걸 맞추고 내가 있다, 내한테 향해서 오는 걸 정확하게 이 경로를 겨냥을 해서 그 정면 추격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선 사드에는 폭약이 없습니다. 아마 모르실걸요? 사드에는 폭약이 없어요. 왜? 운동 에너지 충분해서 부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SM-3가 인천에 있고 속초에 있을 때 과연 대전이나 서울을 향해서 쏘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여기 할 수 있느냐? 어쨌든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좀 저는 확신을 못해요. 그러나 옛날 90년대까지는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해군이 지금 SM-3를 산다고 그러면 저는 항상 검증을 해봐라. 과연 진짜 인천 앞바다에서 또는 속초에서 대전을 향해서 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그 검증을 해본 다음에 구매력을 결정하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사실 SM-3는 일본도 갖고 있고 미국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방 우리가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핵 유방이 노력을 저는 하자고 이 핵은 이 신화 문제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이 핵 유방 또는 뭐 핵에 대한 방어 태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서울시청 휴전 상태에 있는 우리 수도가 유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포탄 한 방에 다 나가. 이게 우리 안보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휴전 상태에 있는 그것도 40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수도 서울을 유리로 만들어놨습니다. 2017년도에 제가 11월에 12월을 기억됩니다. 지금 현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북한을 자극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밀방이 가능했다.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당시부터 제 나름대로 거기에 빠져서 핵전쟁에서도 살아야 한다 하는 책도 만들어서 아마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한번 서치해 보시면 제가 PDF 파일도 다 해놨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한다는 건 사실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자체에 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없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안에 민방위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한 벽을 핵 상황에 대비해서 딱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갔을 때. 그러고 나서는 제가 이제 뭐 조금 무익으로 분리되어서 청소는 못 받았습니다만 원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근데 우리가 안 했을 뿐이죠. 이런 방법을 찾으면 뭘 해야 될지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우리 쉽게 말해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릴 상황이 아니다. 똥오줌을 가릴 상황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많이 살았지만 내 아들과 내 손자를 어떻게 좀 핵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이 필요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에 빠지고 힘들수록 아마 후손들은 더 안전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핑계로 계속 뭐를 미룰수록 아마 그 짐은 점점 후손들한테 우리는 사실은 폭탄 돌리게 하는 거죠. 비록 합리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지금 우리가 폭탄을 맞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한다면 아마 후손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노동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상.